당신의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에 보고이며 이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는 바로 당신의 욕망과 믿음의 힘에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의 비밀은 그들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고 모든 힘을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와 무적의 결단력,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적 의지력의 거대한 발전소와 연결된 놀라운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아닌 법칙이 지배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믿는 것,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결국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마치 무선 전신처럼 당신의 마음은 특정 주파수에 맞춰진 생각들만 수신합니다. 자신감, 용기, 성공의 진동에 마음을 맞출 때 당신은 같은 성질의 에너지와 기회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윌리엄 워커 애킨슨의 생각의 진동 마지막 부분을 탐구하며 이 여정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책 전체의 원리를 통합하며 생각의 힘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강력한 지식을 통해 정신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의 진동 3편 윌리엄 워커 애킨슨 제12장 새로운 뇌세포 발달하기 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 상태를 쫓아내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것을 근절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정서를 직접 반대되는 것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정과 느낌의 피조물로 여기고 이 감정과 느낌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실과 거리가 멀다. 인류 대다수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의 노예이며 그것들에 의해 큰 정도로 지배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며 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항하기를 중단한다. 그들은 감정이 그들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행복과 성공 대신 불행과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질문 없이 감정에 굴복한다. 그들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말하고 그냥 그대로 둔다. 새로운 심리학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느낌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바람직한 노선을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뇌세포가 발달될 수 있으며 그동안 불쾌하게 나타나던 오래된 뇌세포들은 은퇴 목록에 올려지고 사용하지 않아 위축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의 전체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에 의해 증명된 작동하는 사실이며 인류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다. 마음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든 뇌가 적어도 우리의 현재 존재 상태에서 마음의 기관이자 도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뇌는 이 문제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뇌는 우리가 수백만 개의 키로 셀 수 없는 소리의 조합을 연주할 수 있는 놀라운 악기와 같다. 우리는 특정한 경향, 기질, 성향을 가지고 세상에 온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유전이나 전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함없다. 어떤 키는 다른 것보다 우리의 터치에 더 쉽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정한 음은 환경의 흐름이 현을 스칠 때 울리는 것 같고 다른 음은 진동하기가 덜 쉽다. 하지만 우리는 이 쉽게 울리는 현의 발성을 억제하려는
의지의 노력을 하면 그것들이 소리 내기가 더 어려워지고 흐르는 미풍에 의해 자극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우리가 명확한 소리를 내지 않았던 다른 현들의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곧 그것들을 좋은 작동 상태로 만들 것이다. 그들의 음은 명확하고 진동하는 소리로 울려 퍼질 것이며 덜 즐거운 소리를 익사시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재배를 기다리는 수백만 개의 사용되지 않은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중 몇 개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다른 세포를 사용함으로써 이 세포들 중 일부에게 휴식을 줄 수 있다. 뇌는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훈련되고 재배될 수 있다. 정신적 태도는 뜻대로 습득되고 재배되며 변화되고 버려질 수 있다. 더 이상 불쾌하고 해로운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손에 치료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반복된 사용에 의해 생각, 느낌, 행동의 습관을 획득한다. 우리는 특정한 방향으로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주변 사람들의 모범과 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제안으로 경향을 얻을 수 있다. 교사들의 말을 듣는 것, 읽기에서의 제안 등이다. 우리는 정신적 습관의 묶음이다.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나 습관에 빠질 때마다 그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바람직한 생각을 발산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할수록 그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정신과학자들은 바람직한 생각이나 정신적 태도를 긍정적이라고 부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부정적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다. 이것에는 좋은 이유가 있다.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속한 개인에게 좋은 특정한 것들을 인식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위한 길을 열고 그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을 가로놓는다. 그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지며 하나의 긍정적인 생각은 여러 개의 부정적인 생각을 상쇄할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것을 기르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은 더 강한 식물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인 것에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아 그것을 굶겨 죽일 것이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은 처음에 강력한 저항을 보일 것이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속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허용된다면 자신의 끝을 본다.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은 가정된 힘의 소동과 떠들썩함으로 그것의 약점을 위장하려고 할 때까지 개인에게 불쾌한 일을 만든다. 뇌세포는 살아있는 에너지의 다른 형태들처럼 선반에 올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약해질 때까지 반항하고 투쟁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의 이러한 잡초에 가능한 한 적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지만 마음의 정원에 있는 새롭고 아름다운 식물들에 물을 주고 돌보고 주의를 기울이는데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사랑을 기름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다. 사랑을 생각하고 가능한 한 자주 그것을 실천하라. 친절한 생각을 기르고 당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친절하게 행동하라. 당신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점차 사랑의 증오를 극복할 것이고 후자는 시들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우울함에 대한 경향이 있다면 미소와 사물에 대한 명랑한 시각을 기르라. 당신의 입이 위로 향한 모서리를 갖도록 주장하고 사물의 밝은 면을 보기 위한 의지의 노력을 하라. 우울한 악마들은 싸움을 시작할 것이지만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낙관주의와 명랑함을 기르는데 계속 집중하라. 밝고 명랑하고
행복하라를 당신의 감시어로 삼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라. 이 처방은 매우 오래되고 시간이 지났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심리학적 진실이며 당신에게 이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한번 그 일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여러 학교의 학원과 자기 암시를 이해하고 이점을 취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당신은 자신을 나태함 대신 활기차게, 게으름 대신 활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모두 연습과 꾸준한 작업의 문제다. 뉴 소트 사람들은 종종 생각 유지하기에 대해 많은 말을 한다. 실제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과 함께 고정된 습관이 될 때까지 생각을 실천해야 한다. 생각은 행동으로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다시 행동은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특정한 생각의 노선을 실천함으로써 행동은 마음에 반응하고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음의 부분의 발전을 증가시킨다. 마음이 생각을 품을 때마다 결과적인 행동이 더 쉬워진다. 그리고 행동이 수행될 때마다 상응하는 생각이 더 쉬워진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양쪽으로 작동하는 것을 본다. 행동과 반응이다. 만약 당신이 명랑하고 행복하다면 웃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조금 웃는다면 당신은 밝고 명랑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가? 여기 간단하게 말하자면, 만약 당신이 특정한 행동 습관을 기르고 싶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정신적 태도를 기르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그 정신적 태도를 기르는 수단으로 생각에 상응하는 행동의 동작을 실천하거나 실행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제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보아라. 당신이 정말로 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취해라. 그것으로 이어지는 생각을 기르라.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서 동작을 실행하고 생각을 실천하라. 당신이 그 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라. 그것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라. 그것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하라. 그것에 두뇌를 쏟아라. 그것에 자부심을 가져라. 그러면 당신은 상당한 즐거움과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새로운 습관을 기른 것이다. 만약 당신이 없애고 싶은 어떤 정신적 특성에 대해 그것을 시도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그것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다. 반대 특성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하고 모든 가치를 위해 그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라. 그런 다음 당신에게 오는 변화를 지켜보라. 처음에 만날 저항에 의해 좌절하지 말고 명랑하게 노래하라.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할 것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일을 시작하라. 이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명랑하고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쉬울 것이다. 제 13장 끌어당기는 힘. 우리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당신의 욕망이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게 하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당신이 그 일의 이 부분을 습득했거나 적어도 숙달의 길에 들어섰다고 가정하면 이제 나는 당신의 관심을 주제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것이다. 나는 정신적 누출의 주제를 언급한다. 아니, 나는 당신 자신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누출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도 또한 중요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형성한다. 내가 지금 언급하는 누출은 모든 지나가는 공상에 의해 주의가 끌리고 산만해지는 습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그것과 사랑에 빠지고 다른 모든 것의 배제에 가까울 정도로 그것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은 결혼하고 싶은 소녀나 남자를 만났을 때처럼
얻고자 하는 것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 나는 당신이 그 주제에 대해 편집증적으로 되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잃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오락과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너무 집착하여 다른 모든 것이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즐겁게 대할 수 있고 생활의 의무와 즐거움을 좋은 기분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서 그는 단 한 소녀를 자신에게 흥얼거리고 있으며 그의 모든 행동은 그 소녀를 얻고 그녀를 위한 편안한 집을 마련하는 것을 향하고 있다. 내가 의미하는 바를 알겠는가? 당신은 원하는 것에 사랑에 빠져야 하며 당신은 진지하게 사랑에 빠져야 한다. 요즘의 연애질,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는 식의 사랑이 아니라 젊은 남자가 가장 좋은 소녀의 집 주변을 걷지 않고는 잠들 수 없게 만드는, 단지 그것이 여전히 거기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좋은 옛날 방식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종류다. 그리고 성공을 찾는 남자나 여자는 그 원하는 것을 자신의 지배적인 열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주요 기회에 두어야 한다. 성공은 질투심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여성적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한 남자의 전체 애정을 요구하며 만약 그가 다른 아름다운 매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녀는 곧 그에게 등을 돌린다. 만약 사람이 주요 기회에 대한 강한 관심이 옆길로 가도록 허용한다면 그는 패자가 될 것이다. 정신적 힘은 집중될 때 가장 잘 작동한다. 당신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최고의 가장 열렬한 생각을 주어야 한다. 마치 사랑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계획과 계략을 생각해내는 것처럼 자신의 일이나 사업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것에 최고의 생각을 줄 것이고 그 결과는 그의 의식 영역에 들어오는 계획들 중 많은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101의 계획이 될 것이다. 마음은 잠재의식 차원에서 작동하며 기억하라, 거의 항상 지배적인 열정이나 욕망의 노선을 따라 작동한다. 그것은 일들을 고치고 계획과 계략을 함께 짜내고 당신이 그것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것들을 당신의 의식 속으로 튀어나오게 할 것이며 당신은 마치 외부에서 귀중한 도움을 받은 것처럼 환호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생각, 힘을 분산시킨다면 잠재의식 마음은 어떻게 당신을 기쁘게 할지 알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당신은 이 도움과 지원의 원천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당신은 계획의 세부 사항을 의식적으로 작업하는 강력한 집중된 생각의 결과를 놓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마음이 10여 개의 관심사로 가득 찬 사람은 한 가지 지배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 나타내는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사람, 사물, 결과를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데 실패하고 또한 조화로운 관심사 때문에 그를 기꺼이 도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는 끌어당김의 흐름에 자신을 놓는 데 실패할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의 일에서 내가 정기적인 일의 노선 밖에 있는 무언가에 의해 옆길로 가도록 허용할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수입이 떨어지고 내 사업이 활력 부족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내가 마음이 집중되었다면 했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할 일이 없는 경우, 씨앗이 뿌려지고 수확이 기다려지는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경우에 내가 문제의 생각을 지시하자마자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한 것이며
나는 이 주제에 대해 다른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했고, 우리의 경험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에게 이런 정신적 누출을 허용하는 습관에 빠지지 말라. 당신의 욕망을 신선하고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다른 충돌하는 욕망에 간섭 없이 그것이 일하게 하라.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 안에서 사랑을 유지하라. 당신의 공상에 먹이를 주라. 그것을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라. 하지만 당신의 관심을 잃지 말라. 주요 기회에 눈을 떼지 말고 당신의 한 가지 지배적인 열정을 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라. 정신적 일부 다처제가 되지 말라.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정신적 사랑만 필요하다. 즉, 한 번에 하나만 말이다. 어떤 과학자들은 사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무언가가 모든 생명의 바닥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식물의 물에 대한 사랑이 사랑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뿌리를 내밀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꽃의 태양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어두운 곳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한다. 이른바 화학적 친화성은 실제로 사랑의 한 형태다. 그리고 욕망은 이 보편적 생명 사랑의 표현이다. 따라서 나는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할 때 단순한 말의 형상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강렬한 사랑만이 당신의 길에 놓인 많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사랑만이 당신이 일의 부담을 견딜 수 있게 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더 많은 욕망을 가질수록 당신은 그것을 더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것의 달성을 향해 더 큰 끌어당기는 힘이 발휘될 것이다.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 밖에서 모두 말이다. 그러므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사랑하라. 제14장 위대한 역동적 힘. 당신은 인생의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적이고 강한 사람들과 그들 주변에 실패한 약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당신은 두 부류의 넓게 다른 특성을 의식하고 있지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문제를 살펴보자. 벅스터는 말했다. 내가 살면 살수록 사람들 사이의 큰 차이, 즉 약한 자와 강한 자, 위대한 자와 보잘것없는 자의 차이는 에너지와 무적의 결단력, 한 번 고정된 목적과 그 다음에는 죽음 아니면 승리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그 특성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재능, 어떤 상황, 어떤 기회도 그것 없이는 두 다리 달린 생물을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나는 벅스턴이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주제의 중심에 정확히 놓았다. 그의 눈은 그것의 심장 속을 보았다. 에너지와 무적의 결단력, 이 두 가지는 강력한 장벽을 쓸어버리고 가장 큰 장애물을 극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결단력 없는 에너지는 낭비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풍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고 넘쳐 흐른다. 그러나 그들은 집중력이 부족하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적절한 위치에 집중시키는 집중된 힘이 부족하다. 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드문 것이 아니다. 나는 언제든지 주변을 둘러보고 에너지로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 플러스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은 그들의 에너지를 항상 낭비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노는 중이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간섭하고 있다. 그들은 실제 관심이나 중요성이 없는 사소한 일에 빠져들어 바쁜 하루 동안의 힘든 일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신경력을
낭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끝마쳤을 때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다. 풍부한 에너지를 가진 다른 사람들은 의지의 힘으로 그것을 원하는 목적을 향해 지시하는데 실패한다. 무적의 결단력, 그것이 바로 그 단어다. 그것들이 그 힘으로 당신을 감동시키지 않는가? 만약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하라. 당신의 에너지를 모으고 당신의 의지로 그것을 안내하고 지시하라. 무적의 결단력을 그것에 부여하고 당신은 그 일을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거인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게으르다. 우리는 나는 하겠다 라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지점까지 자신을 긴장시킬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용기를 그 지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그것이 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힘, 인간의 의지를 불러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의지의 힘에 대해 가장 희미한 개념만 가지고 있지만 신비주의 가르침을 따라 공부한 사람들은 의지가 우주의 위대한 역동적 힘 중 하나이며 적절하게 활용되고 지시된다면 거의 기적적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에너지와 무적의 결단력, 그것들은 장엄한 단어가 아닌가. 그것들을 기억하라. 그것들을 당신의 마음에 눌러 넣어라. 그리고 그것들은 필요한 시간에 당신에게 끊임없는 영감이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단어들이 당신의 존재에서 떨리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난쟁이들 사이의 거인이 될 것이다. 이 단어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당신이 새로운 삶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아라. 당신의 피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당신의 신경이 어떻게 떨리는지 보아라. 이 단어들을 당신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런 다음 삶의 전투로 새롭게 나아가라. 격려받고 강화되어라. 에너지와 무적의 결단력, 그것을 당신의 일상생활의 모토로 삼아라. 그리고 당신은 일을 하는 능력이 있는 그 드문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자신과 비교하여 성공한 사람들을 과대평가하여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방해받는다. 삶에서 도착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때 알게 되는 호기심 많은 것들 중 하나는 이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어떤 위대한 작가를 만나고 그가 실제로 매우 평범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실망한다. 그는 훌륭하게 대화하지 않으며 실제로 당신은 그의 책에서 그의 빛나는 모습에 당신을 감동시키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빛나 보이는 일상의 사람들을 수십 명 알고 있다. 당신은 어떤 위대한 정치가를 만나고 그가 당신 자신의 마을에 있는 많은 늙은이들보다 훨씬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사막의 바람에 낭비한다. 당신은 어떤 위대한 산업 선장을 만나고 그가 당신 자신의 마을에 있는 어떤 작은 거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영리함의 인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람들의 명성은 허구인가? 아니면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는 이것이다. 당신은 이 사람들이 우월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다고 상상했고 그들이 당신과 주변 사람들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실망한다. 그러나 당신은 묻는다. 그들의 위대한 업적은 어디에 있는가? 주로 이것이다. 자신과 그들의 고유한 힘에 대한 믿음, 그들이 작업하고 있을 때 집중하는 능력, 그리고 작업하고 있지 않을 때 힘의 누출을 방지하는 능력. 그들은 자신을 믿고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 당신 마을의 현자는 모든 모퉁이에서 바보들에게 그의 지혜를 흘리고 많은 바보들과 이야기한다. 만약 그가 정말로 현명하다면 그는 그의 지혜를 아끼고
그것이 일할 곳에 두었을 것이다. 빛나는 작가는 모든 모퉁이에서 그의 재치를 낭비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는 그의 재치를 담은 서랍을 닫고 집중하고 일에 착수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그것을 연다. 산업선장은 그의 영리함과 똑똑함으로 당신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욕망이 없다. 그는 어렸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의 동료들이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불어대는 동안 이 미래 성공적인 금융인은 나무를 자르고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즉 도착한 사람들은 당신이나 나 또는 우리의 나머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거의 같다. 당신은 그들이 얼마나 평범한지 보기 위해 그들을 만나면 된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 안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반면에 군중의 나머지는 알지 못하며 실제로 진정한 재료가 거기 있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도착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자신들에 대해 듣는 것만큼 비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입을 다물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소모하는 것을 피하는 법을 배운다. 그들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것을 당면한 과제에 집중한다. 그들의 동료들은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를 흩뿌리며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최종 결과에 대한 일과는 별개로 말이다. 거기에 도착한 남자나 여자는 행동에 뒤따르는 박수를 기다리는 것을 선호하고 언젠가 우리가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나 작품 없는 똑똑함의 전시에 뒤따르는 칭찬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던져지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도 성공을 나타내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성공한 사람을 보고 일종의 그의 위대함의 기법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이 일상적인 사람이지만 철저히 자신을 믿고 또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앞에 놓인 실제 과제를 위해 모든 힘을 예약한다는 것을 본다. 그리고 모범을 통해 배우면서 그들은 시작하여 그 교훈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기 시작한다.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다.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당신이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의 마음 안에 갇혀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런 다음 일을 시작하여 그 좋은 재료로 뭔가를 만들고 그 좋은 것들을 펼쳐라. 당신 앞에 있는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각각의 당신 안에 있는 최선을 주어 이것을 하라. 당신 안에 준비된 풍부한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다가올 새로운 일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이다. 당신이 하는 일에 당신 자신의 최선을 넣어라. 그리고 미래의 어떤 것을 위해 현재의 일을 속이지 마라. 당신의 공급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당신의 좋은 것들을 구경꾼, 관찰자, 비평가들의 군중에게 낭비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의 좋은 재료를 당신의 일을 위해 아끼고 박수를 받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라. 만약 당신이 작가라면 당신의 좋은 생각들을 복사를 위해 아껴라. 만약 당신이 사업가라면 당신의 밝은 계획들을 실제 연습을 위해 아껴라. 만약 당신이 정치가라면 당신의 지혜를 때를 위해 아껴라. 그리고 각 경우에 당신의 진주를 무료쇼를 원하는 멍하니 쳐다보는 군중 앞에 흩뿌리고 싶은 욕망을 피하라. 이 가르침에 대해 매우 높은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매우 필요로 하는 것이다. 바보짓을 그만두고 일에 착수하라. 좋은 원재료를 낭비하는 것을 그만두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라. 제15장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
최근 대화에서 나는 한 여성에게 용기를 내서 그녀가 수년 동안 갈망해온 특정한 좋은 것을 향해 손을 뻗으라고 말했다. 그것은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욕망이 곧 충족될 것 같다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것을 그녀에게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믿음이 부족했고 계속해서 그것은 진실이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것은 나에게는 너무 좋아요. 라고 반복했다. 그녀는 아직 벌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비록 약속의 땅이 보였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녀는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나는 그녀에게 충분한 생각을 넣어서 그녀가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든 얼마나 부적격해 보일 수 있든 상관없이 당신에게 너무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싶다. 당신은 최고에 대한 자격이 있다. 그것은 당신의 직접적인 상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요구하고 가져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좋은 것들은 어떤 특별한 아들들의 몫이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에게 속하지만 그것들은 좋은 것들이 권리로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만큼 현명하고 그것들을 위해 손을 뻗을 만큼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온다. 많은 좋은 것들이 요구하지 않아 잃어버려진다. 당신이 그것들에 부적격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훌륭한 것들이 당신에게 잃어버려진다. 당신이 그것들을 요구하고 소유권을 취할 자신감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위대한 것들이 당신에게 잃어버려진다. 용감한 자만이 아름다운 일을 얻는다 라고 오래된 속담이 말하며 이 규칙은 인간 노력의 모든 노선에서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좋은 것에 부적격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너무 좋다고 한다면 법은 당신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법에 대한 이상한 점이다.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 그것은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니 당신이 그것에게 하는 말에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말을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에게 당신이 있는 최고에 적격하고 당신에게 너무 좋은 것은 없다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은 법이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가 원한다면 그에게 전체 베이커리를 주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그에게 거부하려는 것은 무슨 소용인가?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것은 나에게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법은 아마도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그는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은 내가 그를 반박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다. 왜 무언가가 당신에게 너무 좋아야 하는가? 당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전체의 표현이며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있다. 또는 만약 당신이 이것을 선호한다면 당신은 무한한 존재의 자녀이며 그것 모두의 상속자다. 당신은 두 진술 모두 또는 둘 다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든 당신은 단지 당신의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더 진지할수록 그것을 받는 것에 더 자신감을 가질수록 그것을 위해 손을 뻗는 데 더 용기를 사용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 강한 욕망, 자신감 있는 기대, 행동의 용기,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당신의 것을 가져온다. 그러나 당신이 이 힘을 효과에 넣기 전에 당신은 단지 당신의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지
당신이 권리나 주장이 없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에 먼저 깨어나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당신의 권리에 대해 마지막 남은 의심의 조각이 당신의 마음에 존재하는 한 당신은 법의 운영에 대한 저항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활발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권리에 대해 남아있는 의심이 있다면 행동할 용기가 부족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고집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탐욕스럽거나 질투심 많은 사람의 위치에 심지어는 유혹받은 도둑의 위치에 두게 될 것이다. 그런 경우에 당신의 마음은 이를 진행하는 것을 반항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아이디어에서 움츠러들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정직하다. 그러나 당신이 우주가 가진 최고의 것이 신성한 상속자로서 당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강탈하지 않고도 모두를 위한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마찰이 제거되고 장벽이 무너지며 법은 그 일을 진행하게 된다. 나는 이 겸손한 사업을 믿지 않는다. 이 온순하고 낮은 태도는 나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그것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인간이 우주의 상속자이며 그의 성장, 행복,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질 자격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의 미덕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말이다. 나는 사람이 위압적이고 지배적인 마음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도 또한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허풍쟁이는 자신의 약점을 위장하기 위해 허풍을 떠는 자백된 약자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차분하고 자기 절제가 있으며 허세와 소란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힘의 의식을 자신과 함께 지니고 다닌다. 그러나 이 겸손함의 최면, 이 온순하고 낮은 마음의 태도에서 벗어나라. 유라이어 힙의 끔찍한 예를 기억하고 그를 모방하는 것을 조심하라. 머리를 치켜들고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봐라. 두려울 것이 없다. 세상은 당신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만큼 당신을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다. 남자나 여자가 되라. 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외부적 태도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태도에도 적용된다. 당신의 마음에서 이기는 것을 멈추라. 자신을 두려움 없이 인생에 직면하는 똑바로 서 있는 것으로 보라. 그러면 당신은 점차 당신의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당신에게 과하게 좋은 것은 없다. 최고의 것이 당신에게 충분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아직도 앞에 더 나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주에 있는 위대한 것들에 비하면 하찮은 장난감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당신이 성년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 삶의 평면의 장난감, 이 의식의 평면의 장난감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을 향해 손을 뻗어라. 한 움큼을 잡아라. 당신이 지칠 때까지 그것들을 가지고 놀아라. 그것이 그것들이 만들어진 이유다. 그것들은 우리의 명시적인 사용을 위해 만들어졌다. 바라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한다면 가지고 놀기 위한 것이다. 자신을 도와라. 이런 장난감의 상점이 가득 찬 곳이 당신의 욕망, 요구, 그리고 취함을 기다리고 있다. 수줍어하지 마라. 당신에게 너무 과한 것들에 대한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젠장, 당신은 주석 군인과 장난감 드럼이 그에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향해 손을 뻗기를 거부하는 황제의 어린 아들과 같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이들과는 이런 문제가 없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에게 과하게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들은 가지고 놀기 위해 시야에 있는 모든 것을 원하며
그것들이 권리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신성한 모험의 추구자들이 배워야 할 마음의 상태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은 신의 유치원의 장난감이다. 우리가 우리의 게임, 과제에서 사용하는 장난감들이다. 그것들의 자신을 도와라. 부끄러움 없이 그것들을 요구하라.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이 가져가라. 그것들은 당신의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요구하라. 선반과 벽장에 큰 예비 재고가 있다. 마음껏 놀아라. 매트를 짜는 법을 배워라. 블록으로 집을 짓는 법을 배워라. 사각형의 윤곽을 꿰매는 법을 배워라. 게임을 끝까지 하고 잘 해내라. 그리고 그 놀이를 위한 모든 적절한 재료를 요구하라. 수줍어하지 마라. 돌아가기에 충분한 것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최고의 것들은 여전히 게임, 물건일 뿐이다. 장난감, 블록, 매트, 큐브,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이다. 교훈을 배우는데 가장 유용하고 가지고 놀기에 가장 즐겁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서 모든 재미와 이득을 얻어라. 게임에 마음껏 뛰어들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라. 그것은 좋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좋은 것들이 장난감일 뿐이라는 게임의 일부라는 점이다. 그리고 시간이 다음 학급으로 넘어갈 때가 오면 그것들을 옆에 내려놓을 의향이 완전히 있어야 하며 장난감을 뒤에 두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울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에 지나치게 애착을 갖지 않도록 하라. 그것들은 당신의 사용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만 당신의 일부가 아니다. 다음 단계에서 당신의 행복에 필수적이지 않다. 그것들의 현실성 부족 때문에 그것들을 경멸하지 마라. 그것들은 상대적으로 위대한 것들이며 당신은 그것들에서 모든 재미를 얻을 수 있다. 영적 거만함이 되어 한쪽에 서서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지 마라. 그러나 자신을 그것들에 묶지 마라. 그것들은 사용하고 가지고 놀기에 좋지만 당신을 사용하고 당신을 장난감으로 만들기에는 충분히 좋지 않다. 장난감이 당신에게 테이블을 돌리지 않게 하라. 이것이 환경의 주인과 환경의 노예의 차이다. 노예는 이 장난감들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가 그것들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요구하기에는 두려워서 몇 개의 장난감만 얻고 그는 대부분의 재미를 놓친다. 그리고 나서 장난감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온 곳에서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자신에게 온 작은 장신구에 집착하고 자신이 그것들의 노예가 되도록 허용한다. 그는 그것들이 자신에게서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그는 바닥을 가로질러 비틀거리며 자신을 도와 다른 것들을 가져오기를 두려워한다. 주인은 모든 것이 요구만 하면 자신의 것임을 안다. 그는 날마다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자신을 과도하게 짐을 지우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더 많은 것들이 있고 그가 그것들에서 속임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잘 놀고 놀이에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그는 놀면서 유치원 교훈을 배운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장난감에 너무 많이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낡은 것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것을 위해 손을 뻗을 의향이 있다. 그리고 그가 승진을 위해 다음 방으로 불려갈 때 그는 그날의 낡은 장난감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빛나는 눈과 자신감 있는 마음의 태도로 그의 얼굴에 미소를 띠고 다음 방 위대한 미지의 세계로 행진한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가 그 위대한 다음 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제16장 우연이 아닌 법칙. 얼마 전에 나는 한 남자와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생각이 그에게 어떤 것도 끌어당길 수 있다고 믿지 않았고 그것은 모두 운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부르니 그를 가차없이 쫓아다니고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항상 그랬고 항상 그럴 것이며 그는 그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는 그것이 잘못될 것이고 그것에서 좋은 것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 그가 볼 수 있는 한 끌어당기는 생각의 이론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모두 운의 문제였다. 이 남자는 자신의 고백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항상 일이 잘못되기를 기대했고 그것들이 항상 그가 기대한 대로 되어 왔다고 증언하고 있었다. 그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장엄한 예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어떤 논거도 그에게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그것에 직면해 있었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다. 그는 항상 불운을 기대했고 모든 사건은 그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정신과학의 입장이 모두 넌센스라는 것을 증명했다. 많은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이 열심히, 강하게, 그리고 꾸준히 원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강한 믿음이 강한 바람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성공적인 사람은 자신과 궁극적인 성공을 믿으며 작은 좌절, 걸림돌, 넘어짐, 미끄러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밀고 나간다.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마음속으로 그가 결국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의 견해와 목표는 그가 진전함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바꾸거나 그것들이 그를 위해 바뀔 수 있지만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마음속으로 그가 결국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는 자신이 거기에 도착하기를 꾸준히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단순히 그것을 느끼고 믿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의 세계에서 알려진 가장 강력한 힘을 작동시킨다. 그는 실패할 것이라고 꾸준히 믿는 사람은 변함없이 실패할 것이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도울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 특별한 기적은 없다. 그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실패에 대한 생각으로 물들어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정신을 포착하고 그나 그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는 그것을 그의 실패에 대한 그의 믿음과 기대에 돌리지 않고 그의 불운의 또 다른 전시라고 여긴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실패를 암시하고 있으며 자동 암시의 효과를 불가피하게 받는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는 그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에게 와야 할 아이디어와 계획을 내놓을 그의 마음의 그 부분을 닫는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온다. 낙심의 상태는 밝은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오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정적이고 희망차게 느낄 때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계정으로 돌릴 수 있는 밝은 아이디어를 작업하는 때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특정한 그들의 동료들 주변에 떠도는 실패의 분위기를 느끼고 반면에 다른 이들에 대한 무언가를 인식하여 이런 사람에게 일시적인 불운이 닥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오, 그는 괜찮을 거야. 당신은 그를 물리칠 수 없어 라고 말한다. 그것은 지배적인 정신적 태도에 의해 야기된 분위기다. 당신의 정신적 분위기를 깨끗이 하라. 우연 같은 것은 없다. 법칙은 어디에나 유지되며 모든 일어나는 일은
법칙의 작용 때문에 일어난다. 당신은 우연으로 일어난 가장 단순한 일도 이름 붙일 수 없다. 그것을 시도하고 그런 다음 그 일을 최종 분석까지 추적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것이 법칙의 결과임을 볼 것이다. 그것은 수학처럼 명백하다. 계획과 목적, 원인과 결과. 세계의 움직임에서 겨자씨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칙의 결과다. 산비탈 아래로 떨어지는 돌은 우연이 아니다. 수세기 동안 작용해온 힘이 그것을 야기했다. 그리고 그 원인 뒤에는 다른 원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원인 없는 원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인생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법칙이 여기에도 있다. 당신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당신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법칙은 완전히 작동한다. 당신은 법칙에 대한 무지나 반대로 인해 자신에게 모든 종류의 문제를 가져오는 법칙이 작용하는 무지한 대상일 수 있다. 또는 당신은 법칙의 작용에 맞추어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의 흐름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인생은 당신에게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당신은 그것과 아무 관계도 갖지 않겠다는 겁으로 법칙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당신은 그것에 반대하고 원하는 만큼의 마찰을 일으키는 자유가 있다. 그것은 법칙을 해치지 않으며 당신이 교훈을 배울 때까지 그것을 계속할 수 있다. 생각 끌어당김의 법칙은 법칙의 한 이름이다. 아니면 오히려 그것의 한 표현에 대한 이름이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실제의 물건이다. 그것들은 당신에게서 모든 방향으로 나아가 같은 종류의 생각과 결합하거나 다른 특성의 생각과 반대하거나 조합을 형성하거나 그것들이 끌리는 곳으로 가거나 그것들을 반대하는 생각 중심에서 멀어진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당긴다. 그것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들에 의해 보내졌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것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들만 끌어당긴다. 생각의 세계에서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끌어당기고 반대는 반대를 밀어낸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용기, 자신감, 힘과 성공의 주파수에 맞춘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같은 본성의 생각들, 같은 본성의 사람들, 정신적 조율에 맞는 것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이나 기분은 끌어당겨질 것을 결정한다. 당신의 정신적 동반자를 선택한다. 당신은 오늘 사고의 흐름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 흐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생각의 지배적인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는 생각, 사람들, 그리고 조건을 당신에게 끌어당길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 같은 본성과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섞일 것이고 당신은 서로에게 끌리게 될 것이며 둘 중 하나가 그의 생각의 흐름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은 틀림없이 공통 목적을 가지고 더 일찍 또는 더 늦게 함께 모일 것이다. 법칙의 작용에 맞추어 들어가라. 그것을 당신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라. 그것의 흐름에 들어가라. 당신의 평형을 유지하라. 당신의 마음을 용기, 자신감, 그리고 성공의 주파수에 맞추어라. 매 시간 수백 개의 마음에서 방출되는 그 종류의 모든 생각과 접촉하라. 생각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어라. 최고가 거기 있으니 그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마라. 좋은 마음과 파트너십을 맺어라. 올바른 진동에 들어가라. 당신은 법칙의 작용에 의해 이리저리 던져지는 것에 지쳤을 것이다.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라.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의 진동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마음의 가장 심오한 힘과 법칙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욕망의 힘과 위대한 역동적 힘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성공의 비결이
에너지와 무적의 결단력의 결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킨슨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요구할 만큼 현명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지배적인 생각과 믿음에 따라 경험을 창조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생각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빛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